책 한 권을 통해 나 자신과 대화 나누는 시간. 나를 만나는 문장들, 희소코치입니다. 오늘은 이 문장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자기 돌봄이 이루어지면 점점 더 자신과 깊이 만나게 된다. 자신이 무엇을 느끼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등을 조금씩 느끼게 된다. 자신의 감각과 감정, 욕망에 주목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자기감을 회복한다. 자신의 내면과 접촉하고 자기의 개별성을 만들어가고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자 노력한다. 자기 돌봄이 깊어지면 우리는 자기 성장과 자기 실현으로 나아가게 된다. 세상에 가지고 태어났지만 빛을 보지 못하고 잠들어 있는 여러 가능태들을 흔들어 깨우기 시작한다. 그에 따라 자기다움은 다시 깊어지기 시작한다. 외부에서 내부로 주의가 깊어지고 자신의 가능성을 발휘하고 삶의 이야기를 다시 쓰고 싶어진다. 네, 드디어 이 책과 헤어질 때입니다. 나는 왜 나를 함부로 대할까? 의 마지막 이야기죠. 일곱 번째, 7장에 나와 있는 자기에게 활력 선물하기에 대해서 오늘 나눠 드리려고 합니다. 부제가 인상적이에요. 사랑하고 배우고 나누어라. 우리에게 활력을 줄 수 있는 세 가지 방식이 잘 압축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작가가 이야기하는 우리 자신에게 활력을 선물한다라는 것은 어떤 뜻일까? 한번 247쪽 같이 읽어드릴게요.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면 그 사람을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주기보다는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갖고 좋아하는 것을 주려고 한다. 자기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이다. 자기 돌봄이 깊어지면 단지 미움이 줄어들고 비난을 하지 않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활력과 기쁨을 선사하고 싶어진다. 이를 위해 자신이 무엇을 할 때 활력과 기쁨을 느끼는지 관심을 기울인다. 그렇기에 자기 돌봄은 영혼 돌봄으로 나아간다. 내가 평화롭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내가 기쁘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확장이 일어난다. 여러분들에게 활력을 주는 것은 무엇인가요? 무엇을 할 때 여러분들은 에너지가 넘치세요? 점점 더 뭔가 이렇게 힘이 솟아나세요? 그저 빵긋 웃으세요? 그저 하하하 활짝 웃게 되나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행복한가요? 무엇이 여러분들을 채워주나요? 작가는 그 방식에 있어서 8개의 소제목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돌본다든지, 이제 책에서는 식물을 예로 들고 있고요. 일과 휴식을 좀 분리하는 삶, 그리고 내 욕망을 파악하고 그것에 길을 터주는 조율하는 삶, 기쁨과 즐거움을 삶에 불러오는 삶, 배움을 통해 삶에 탄성을 주는 것, 그리고 괜찮아 에서 할 수 있어로 나아가는 삶에 대해서 7장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중에서도 소챕터 그 1과 2를 같이 한번 나눠 드리려고 해요. 책으로 치면 250쪽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순간 잠시 한번 멈추어서
여러분들이 숨을 어떻게 쉬고 있는지 한번 느껴보실래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숨을 어떻게 쉬고 있느냐에 가기도 전에 일단 숨이라는 것을 쉬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 자체가 좀 놀랍지 않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눈을 딱 뜨면 바로 우리의 시선, 우리의 주의, 집중은 항상 바깥을 향하게 되어 있어요. 주의를 항상 바깥을 두고 있는 것에서 우리 자신을 돌본다는 것은 그 시선을 밖에서 거두어 우리 안으로 들고 오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숨이라는 것도 항상 우리가 쉬어지고 있잖아요. 자동적으로 응애하고 태어나서 계속 쉬어지고 있는데요. 근데 이 숨에 있어서 우리가 의식하지 않으면 거기에 있다. 내가 그걸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망각하게 돼요. 그래서 새삼스럽게 '내가 지금 숨을 어떻게 쉬고 있지?' 라는 것을 탁 뒤돌아 보기만 하면요. 바로 밖에 있던 내 주의가 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돌봄, 특히 명상에서 호흡을 중심으로 가져가는 것은 이 숨이야말로 우리 신체에 붙어 있는 것으로서 즉각적으로 나의 주의와 시선을 밖에서 안으로 돌려주기 때문입니다. 잠시 알아차리셨나요? 얼마나 내 시선과 주의가 바깥으로 향해 있는지요. 작가는 우리에게 그 주의를 밖에서 안으로 가져와 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250쪽입니다. 주의를 밖에서 안으로 옮기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 돌봄의 시작이다. 더 나아가 자기에게 따뜻한 주의를 기울일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자기 친절이다. 자기에게 주의를 기울이면 우리는 자기와의 접촉이 이루어지고 연결이 강화된다. 자기 상태를 알게 되고 자기를 돌볼 줄 아는 능력이 생겨나고 자신이 필요로 하는 것을 들을 수 있게 된다. 그 내면을 향한 주의가 깊어지면 모든 영역에서 자기와의 관계가 달라진다. 감정 상태, 식생활, 몸의 에너지, 삶의 속도, 시간을 보내는 방식, 취향과 기호 등의 변화가 일어난다. 삶에 대한 책임감이 높아지고 동기가 달라진다. 처벌이나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혹은 보상이나 칭찬을 얻기 위해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구에 기반을 두고 내적 성장을 위해서 행동한다. 자기 삶을 보다 능동적으로 재구축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야 한다는 당위가 아니라 그렇게 하고 싶어 라는 욕구에 의해 이끌린다. 자연스럽게 자기 세계가 이루어진다. 네, 바깥으로 향해 있는, 그러니까 밖에서 우리에게 이래야 해. 이래야지. 당연히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때는 이걸 이루어야지. 살아가면서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세상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래야 한다에서 벗어나 내 안에 깊숙이 접촉되면서 지금 내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라는 나의 열망을 알아차리고 그렇게 하고 싶어 라는 내 마음의 목소리, 그 소리를 따라 나와의 관계를 만들어가며 나의 삶을 이루어가는 일. 그 시작은 바깥으로 내 시선이 향해 있다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내 안으로 나의 주의를 시선을 가져오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참 눈 뜨자마자 우리 정말 바깥을
많이 보고 살아가야 하는 삶을 살아요. 그거 인정요. 네. 작가의 말 따라 코치라는 일을 하는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해요. 하루에 한 번이라도 끊임없이 바깥을 향해 있던 시선을 안으로 돌릴 수 있다면, 잠시 5분이라도 앉아 쉴 수 있다면, 5분이라도 자기 대화를 글로 쓸 수 있다면, 그저 5분 동안 가만히 스스로를 둘 수 있다면, 혹은 바깥으로 계속 향했던 시선을 잠시 멈추었을 때, 그렇게 바깥을 보고 사는 나를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다면, 내가 나에게 너 얼마나 쉽지 않았니? 오늘도 정말 수고 많았지? 라는 위로를 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바깥으로 향해 있는 시선을 가지고 살아가느라 우리는 쉽게 지칩니다. 쉽게 지친 우리는 작가 표현으로는 인스턴트 위로를 하며 살아가요. 인스턴트 위로라 뭘까요? 한번 이 부분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253쪽입니다. 우리는 힘들 때 자기를 위로하고 스스로 돌볼 수 있기를 바란다. 특히 지치고 외롭고 허전할 때 스스로를 위로하고 돌보는 게 필요하다. 그러나 어디 그게 쉬운가? 특히 어린 시절에 힘들 때 위로다운 위로를 받지 못한 이들일수록 자신을 위로하는 것은 어렵다. 그렇기에 이들은 즉각적으로 자신을 위로해줄 대상을 찾게 된다. 술을 마시거나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재미있는 동영상을 보는 것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위로는 일시적이지만 빠르게 우리의 기분을 좋아지게 한다. 바삭한 치킨에 시원한 맥주를 곁들이며 최신 영화를 감상하고 있다고 생각해보라. 회사에서 있었던 스트레스도 다 잊어버리고 깊이 빠져들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빠른 위로는 오래 가지 않으며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더 기분이 안 좋아진다는 사실이다. 음식을 먹고 좋아진 기분은 한 시간을 지나지 않는다. 더 큰 문제는 과식일 경우 시간이 지나면 먹기 전보다 기분이 더 안 좋아진다. 술도 마찬가지이다. 술에 취하면 기분이 좋지만 술이 깨면 더 기분이 안 좋을 따름이다. 이렇게 즉각적인 만족감을 주는 방법들은 일종의 패스트푸드와도 같은 인스턴트 위로라고 할 수 있다. 인스턴트 위로는 가짜 위로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기분이 안 좋아지고 에너지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마치 울고 있는 아이에게 왜 우는지 관심도 보이지 않고 그냥 과자나 게임기를 건네는 부모와도 같다. 우리는 자신에게 베푸는 위로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하고 자신을 돌보는 진짜 위로를 찾아야 한다. 진짜 위로는 즉각적인 쾌감을 주지 않지만 서서히 안정감과 위로를 주는 느린 위로이다. 수용 전념 치료 전문가인 조지 아이퍼트는 이러한 진짜 위로를 TLC라고 부른다. Tender Loving Care. 자신을 부드럽고 자애롭게 돌보는 느낌을 주기 때문이다. 이는 마치 우는 아이를 안아주고 진정시킨 다음에 무엇 때문에 울고 있는지 차분히 물어주고 공감해주는 부모와도 같다. 이 진짜 위로, 즉 TLC는 사람마다 다를 수밖에 없다. 명상, 요가, 스트레칭, 차 마시기, 독서, 산책, 음악 감상, 가드닝,
요리, 뜨개질 등 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자신을 부드럽게 돌보는 느낌을 주며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에게 위로를 준다. 그리고 조금씩 어려움을 헤쳐나갈 힘을 준다. 자기를 잘 돌보려면 자신에게 진짜 위로를 건네는 자기 돌봄의 행동을 잘 알아야 한다. 이는 평소에 주의를 기울여 찾고 연습해야 한다. 평소에도 자기를 돌보지 않는 사람이 힘들 때 자기를 돌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당신은 당신에게 위로와 돌봄을 주는 TLC 행동을 알고 있는가? 네, 여러분들 알고 계세요? 여러분에게 진짜 위로를 주는 활동은 무엇인가요? 어, 어제 이렇게 저희 채팅창을 보며 이번 달 나누었던 글들을 쭉 한번 훑었어요. 함께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들이 저에게는 TLC예요. 멀리 계시고 실제 함께 계시진 않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 자신과 잘 지내보려고 자신의 삶을 잘 살아보려고 노력하시는 여러분들의 글을 통해서 위로받아요. 저의 이 녹음이 지금 어딘가에서 혼자 계신 여러분에게 작은 TLC가 되길 바랍니다. 마무리해 볼게요. 에필로그. 작가는 우리에게 에필로그 제목으로 지금 나에게 따뜻한 손을 내밀기 라고 건넵니다. 작가는 우리에게 이제 책은 끝났으니까 이제 어떻게 하고 싶냐고 물어봐요. 자아의 횡포에서 벗어나 어떻게 우리 자신을 수용하고 친절하게 대할 것이냐라고 물어보는데요. 그 열쇠는 우리 자신에게 얼마나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느냐에 달려 있대요. 작가의 이야기 조금 더 들려드릴게요. 우리를 바꾸는 것은 고민이나 결심, 그리고 노력이 아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왜 이렇게 살고 있는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등 숱한 고민을 했을 것이다. 아니, 그럼 또 당신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결심과 노력을 했는가? 이런 내가 되자. 이제 정신 차리자. 이번엔 정말 잘해보자. 그러나 그 고민과 결심, 노력은 얼마나 갔는가? 만약 당신을 싫어하는 사람이 당신에게 무언가를 바꾸라고 요구하면 그 말을 따르고 싶을까? 자기를 싫어하고 부정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변화는 오래갈 수 없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에 대한 따뜻한 관심이다. 이제 노력의 방향은 바꾸어야 한다. 나는 투쟁의 대상이 아니라 연대의 대상이다. 나를 바꾼 다음에 손을 잡는 것이 아니라 지금 손을 내미는 것이다. 내가 나의 손을 잡아주지 않는다면 누가 나의 손을 잡아줄 것인가? 네, 이렇게 한 달 동안 문효한 작가의 나는 왜 나를 함부로 대할까와 함께 했는데요. 작가의 만트라, 내가 힘들 때조차 나에게 친절할 수 있기를 이란 문장으로 이 책은 마무리됩니다. 오늘의 질문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진짜 위로를 주는 활동은 무엇인가요? 진짜 위로를 주는 활동이요.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들의 응답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이번 주 뉴스레터에서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이 문장이 여러분에게 작은 멈춤이 되길 바랍니다.
더 깊은 이야기는 토요일 오전에 발행되는 뉴스레터, 토요일 아침엔 나를 만나요에서 이어갈게요. 오늘도 자신과 대화 나누는 순간이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